대표적으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400ml 이상 800ml 정도까지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00mg이라 그러면 도대체 얼만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밥을 먹고 매번 찾는 게 저는 커피 한 잔이거든요. 박사님은 커피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커피 아침에 한 잔 정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보통 아메리카노로만 계속 한 잔 정도 먹다가요. 최근에는 배부른 것도 좀 불편하고 약간 커피의 맛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한 잔 정도 에스프레소로 먹고 있습니다. 유독 매운 음식이나 얼큰한 국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커피가 더 생각이 많이 나던데 골다공증을 부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매운 거 먹거나 달달한 거 먹거나 그러면은 쓴맛을 먹고 싶죠. 맛이 하나로 편향이 되다 보면 입이 텁텁하거나 불편한 것 때문에 커피를 더 마시고 싶어지는 건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한 80% 정도가 매일 카페인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에는 사실 커피, 차, 탄산 계통들을 모두 다 포함한 값인데요. 카페인의 섭취는 실질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면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체외로, 소변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복용량이 400mg 이하에서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400ml 이상 800ml 정도까지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00mg이라 그러면 도대체 얼만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먹는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이 125mg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잔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많더라도 6잔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2022년도에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800mg 이상 커피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슘량이 77%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의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일단 아시아 사람들, 폐경기 이후 50세 이상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디님은 아침에 모닝커피 드세요? 빈속에? 개인적으로 아침 커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데 와이프가 아침 모닝커피를 먹더라고요. 이걸 마셔야 힘이 난다고 하는데 안 좋을 건 없어요. 저도 아침에 복용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아침에 빈속에 누리니까 도움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요, 아데노신이라 그러는 성분이랑요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몸에 들어가게 되면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먼저 가슬러붙어 버립니다. 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아데노신들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아데노신 자체는요, 흥분과 각성에 관여하는 도파민, 글루탐산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데노신이라는 게 일단 결합이 안 되면 뭔가 흥분을 억제해주는 성분들이 또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흥분이 좀 쉽게 일어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효과들이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분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먹으면 두근거리고 사람이 예민해지던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정상적인 대사의 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난밤에 밤을 새가지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면 좋죠. 각성효과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두근거려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발이 될 수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확실히 잠이 깨는 느낌이야,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복용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용하면 난 너무 불편하더라, 그럼 복용 안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 경우는 마른 사람일수록 나이가 높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조심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커피라 그러면은 그냥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커피는요, 바닐라 라떼를 제일 좋아해서 바닐라 라떼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기준은요, 아메리카노 기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은 당분이 없는 커피, 요거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믹스 커피입니다, 라떼입니다, 달콤한 쪽의 커피들은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빈속에 당분, 액상과당을 많이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좀 식욕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아침부터 당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우리 애는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걱정인데 아침부터 라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을 할 필요 있죠. 커피는 지금 얘기는 다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안 들은 기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저희 부모님께서 커피 하루 2잔이
치매 예방을 한다고 해서 하루 2잔을 꼭 드세요. 하루 2잔. 치매 예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을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카페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인데요. 카페인하고 폴리페놀은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 특히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와 대뇌 피질의 감소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뇌의 위축이나 그리고 기억력의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과학정보연구소에서 최신 연구를 내놓은 게 있는데, 커피 우리 아까 톨 사이즈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5잔 정도 복용을 하면 치매 예방 확률이,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예방 확률이 20% 정도 높아진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하루에 3잔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골다공증이 위험한 사람들, 50세 이상 폐경기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치매를 걱정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커피만 많이 복용해가지고 치매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만 가지고 치매를 예방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3잔에서 5잔이라 그러니까 3잔을 연속으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먹듯이 나눠서 먹어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개인 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연속으로 드신다고 해서 크게 막을 필요 없고요. 아, 먹었더니 두근거리고 불편한데요 라고 하면 디카페인을 먹는다든가 시간 간격을 두시고 복용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역시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어떤 분들이 먹을 때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가 될 때는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없어서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디카페인 커피에도 100ml당 2에서 4mg 정도의 카페인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감수성이, 예민성이 높은 분들은 그 한 잔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게 한 가지 있고요. 질환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가 몸 안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작용을 할 때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으면 카페인은 위장에 있는 식도 하부 괄약근이라 그러는 식도하고 위장을 이어주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좀 느슨하게 해줍니다. 얘들이 평소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음식물들이 거꾸로 올라오지 않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지고 과식을 많이 하거나 탄산이 있는 음료들을 많이 먹어도 느슨해지는데, 이 카페인이 지속 복용 시에는 식도하부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질환이 한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항문 소양증 들어보셨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항문이 가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자꾸 이제 긁을 수도 없고,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항문 소양증을 조금 더 악화시킵니다. 음주, 스트레스, 흡연, 피부 가려움증 있을 때도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아, 커피만 항문 소양증에 조심해야겠구나 싶을 수 있지만 카페인이니까 뭡니까? 차랑 초콜릿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에페드린이나 테오필린, 에키네시아 성분의 약들은 카페인과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관지 쪽에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감기라든가 기침이 있습니다 할 때 쓰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 복용할 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 맛과 향 때문에 복용하지 않고 강황가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레에 들어가는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인데요, 기본적으로 항염증, 그리고 소염, 노화 방지, 그리고 통증 완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커피에 타서 먹으면 맛은 좀 없을 수 있는데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커피 한 잔에 한 1.5g 정도 넣고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 왕창 넣을 수도 있는데 6g 이상 커피에 넣게 되면 맛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인데다가 소화장애를 유발합니다. 1.5g 정도,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됩니다. 쬐끔이에요. 생각보다 조금만 넣어서 복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집에서 내려 먹다 보면은 거품 성분들이 몸에는 혹시 안 좋지 않을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복용할 때는 그 크레마를 드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석 잔 이상 5잔씩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크레마가 LDL 콜레스테롤, 고혈압이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저는 2잔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시면 향과 맛을 위해서 다 드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잔 이상 먹으면 안 좋은지, 강황을 넣어서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